책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고등학교 때 접니다. 고3 때 학교에서 반장을 했었습니다. 반장을 하다 보니까 앞에 쓰게 되면 어떤 질투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이 어떤 실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에는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 학창 시절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입사한 곳은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제품 명장이라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금 저는 LG전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LG전자에는 가전제품을 소개하고 강의하고 보통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 앞에 사람을 쓸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눈빛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런 눈빛을 한 번씩 느끼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린 거는요. 이 책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먼저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노인은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 낮이 기울 무렵 믿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때 노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소년이랑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새치를 묶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청새치의 죽은 피의 냄새를 맡고 상어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상어떼를 만나서 노인은 밤중까지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노인은 긴 시간 상어떼와 맞서 싸우느라 나이프도 몽둥이도 그리고 자지의 생채까지도 그리고 청새치까지도 상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부러진 몽둥이와 그리고 그걸 관찰한 소년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청새치의 뼈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항구로 들어왔을 때 노인은 바로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늘어지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뼈만 남은 청새치를 보고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이 청새치를 보면서 그리고 옆에 있던 이 소년들이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유일한 친구이자 노인을 잘 따랐던 소년은 청새치 뼈를 보면서 위로를 건넸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노인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다시 잠들었다라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트라우마라는 안 좋은 결과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실패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과 그 트라우마를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처럼 결국은 나는 청새치의 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상어와 싸운 제 자신은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일들이 실패의 값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바다에게 젊음을 내어준 두 피사체의 마지막은 길이 5.5m, 700kg의 뼈와 상처에 지쳐 잠든 신체뿐이지만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 있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인식되는 순간은 겉모습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황혼인 것. 책의 구절의 마지막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제가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쓸데없고 내가 비참한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많이 느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올해 초에 이건 해야지 라고 했던 거 많이 이루셨나요? 실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성공 확률은 약 8%, 결심을 한 사람들의 25%가 일주일 안에 그리고 30%가 2주 안에 포기를 하고요. 한 달 안에 반 가까이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 결심을 이룬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됐지?
이 책은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결심, 내가 세운 목표가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 실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뇌는 변화를 엄청나게 싫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건요, 생존이 위협받는다 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변화가 급격하고 과격할수록 뇌의 저항 또한 굉장히 강렬하고 격렬해진다는 거죠. 올해는 꼭 10kg 빼야지 라고 이성적인 뇌가 우리에게 살을 빼라고 명령을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앉아서 감자칩을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뇌를 속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가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의 정도를 아주 가볍고 아주 작게 말이죠.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목차를 보면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작은이라는 단어예요. 작은 반복, 작은 질문,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작은이라는 글자를 빼면 결코 작지 않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희의 뇌를 속이기 위한 전략 전술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예로 작은 반복 챕터에서는 줄리라는 여성을 소개해요. 줄리는 두 아이를 기르는 이혼녀고요. 약간의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무게가 정상인보다 13.6kg나 더 나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더 심각한 우울증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내몰리고 있었어요. 당장 삶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질병과 절망, 이런 것들로 인해 곤두박질칠 인생이 정말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료하는 의사들마다 일단은 체중 조절을 해라, 고강도의 운동을 해가지고 체중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힘들게 일하는 그녀에게는 남은 시간이라고는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30분 정도 쉬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본인 상황도 이해 못하는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원망스럽게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처방을 내려요. 고강도 운동 대신에 TV 앞을 한번 걸어보세요. 얼만큼요? 바로 1분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매일 1분씩 걷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들의 끝에 그녀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운동들을 하게 됐고요. 결국엔 삶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심리적인 갈등 상황이라든지 대인관계, 승진, 건강,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많은 주제들을 이런 줄리아 같은 사례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챕터 한 챕터 주제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요. 생각을 하게 하고 실천을 하는 단계까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뇌를 지배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죠. 이 책의 마지막에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있냐고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중에 굉장히 좋은 책들은 많아요. 다만 재미가 있고 감동적이게 우리가 읽고만 많은 책들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발자국들을 정말 하나하나 따라가서 나의 소중한 발자국이 될 건지 결국 결정을 하는 건 저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생각했을 때 나침판이 떠올랐어요. 나침판은 어느 위치에 놓여 있건 정북방향을 가리키거든요. 하지만 단 한 번만에 딱 북을 가리키진 않아요. 무수히 많이 흔들리고 떨리다가 한 곳으로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어떤 삶의 목표가 있고 어떤 많은 시행착오랑 흔들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 느낄 때, 두려움이 느낄 때 이 책이 하나의 지침서로서 여러분이 내딛는 그 발자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